안녕하세요. 옛날에 쇼펜하우어 형님하고 니체 형님께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먹고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자라. 저는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먹고 자라만큼 완벽한 동기부여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처방이거든요.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 연료를 주입하고, 먹는 것은 몸의 연료, 자는 것은 정신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먹고 자야 됩니다. 좋은 걸 먹고 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양악수술하고 나서 잠을 더 못 잤거든요. 그전에도 잠을 못 잤지만 그 후에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자요. 잘 자고 나니까 체력 레벨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말도 못하게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벼운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되게 다양한 그 문제들이 누적된 상태라고 봐요. 첫 번째로 좋은 걸 먹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좋은 거 안 먹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좋은 거를 먹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고 신선한 음식 먹고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는가? 우리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잠을 잘 못 자죠. 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자체가 깊은 잠을 방해하고, 밝은 빛이 또 깊은 잠을 방해하고, 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깊은 잠을 방해해요. 모든 시그널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 요인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해소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좋은 걸 먹고 잘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좋은 걸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 이상의 얘기는 무의미해요. 여러분, 환자한테 운동하라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한테 아유, 운동 좀 하세요. 건강해지려면. 지금 링거 꽂고 있는 환자한테 어떤 미치광이 의사가 그런 조언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링거만 안 꽂고 있을 뿐 사실 환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정신병 환자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비슷한 예로 본인이 환자인데 인정을 안 합니다.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고, 내가 충분한 형태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충분하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이 환자인데도 환자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괴로운 거죠. 저는 그 감각을 제 스스로가 잘 알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을 잘 못 잤고, 그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무슨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도 안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집안일을 안 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쓰레기집 있잖아요. 쓰레기집. 쓰레기집에 사는 분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저희 집이 쓰레기집까지 가진 않았지만 되게 방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심각하게 방치된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제 정신을 보면은 환자였던 거죠. 환자. 그래서 저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체적인 거고, 그리고 그 육체적인 것이 주변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주변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목한 집을 가잖아요. 화목한 집, 건강한 집,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집을 가보면요, 내가 거기에서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늘어나요. 왜냐? 음식 같은 거 대접을 해줄 때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정상 상태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정돈을 해요. 잘 정돈을 해요. 최대한 정돈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돈해요. 뭐 면도를 하고, 얼굴을 깨끗이 닦고, 머리도 감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게 정상적인 심리 상태일 때는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죠? 씻을 힘도 없어.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어. 옷을 빨고 다시 개어서 넣고 이걸 할 에너지도 없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겉에를 봐도 무너져 있어요. 겉을 봐도 무너져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어봐도 무너져 있어요. 말하는 걸 봐도. 내면과 외면과 그리고 입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시그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스스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특히 남자들은 더 안 해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약점을 얘기하는 것, 힘듦을 얘기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환자고 누가 봐도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뭐 괜찮으세요? 하면 뭐 괜찮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멀쩡해. 이게 정말 아픈 사람의 증거거든요.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한 좋은 음식을 먹고 자는 게 인간에겐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정리예요. 정리. 왜냐면은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요. 엉망진창 개판이 됐던 것들을 원상태로 회복하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안 하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근데 내가 충분히 회복되면은 그 설거지 거리 보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하게. 바닥이 더럽다? 그럼 바닥을 닦아요. 내 몸이 더럽다? 냄새 난다? 그럼 내 몸을 닦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혼자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망가지면은 혼자서 못합니다. 좋은 거를 먹고 충분히 자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숙자분들을 말끔하게 이렇게 뭐 수염이나 헤어나 이런 거 싹 해드리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제공하고, 그리고 메이크업하고 좋은 옷을 또 들여가지고 입으실 수 있게. 그러면 그 모습에 담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맨날 지하철 거울 같은데, 지하철 화장실에서 봤던 초라하고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다가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보면은, 아, 나는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내가 잘 살았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누비고 있었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재밌는 과학 결과가 있어요. 이 실험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미래로 미룹니다. 미래로 다 미뤄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자신을.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할지 이런 걸 생각하라고 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타인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같고, 그리고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갚도록 빚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부가 뭡니까? 오늘에 내가 쓰고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내가 갚는 거잖아요. 미래의 나에게 이 짐을 미루는 행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미래의 나에게 미루거든요. 타인처럼 느끼고. 근데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의 나이 든 모습을 보잖아요. 나의 나이 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내 모습을 실제로 사진을 보고서 나라고 인지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신체적 특징을 보면은 선택이 달라져요. 원래 같았으면은 할부해버리고 그냥 오늘 놀자, 공부 다음에 하지 뭐, 그랬다가 몇 년 후에 나를 보고 있으면은, 저 나이 먹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 마인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할부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빚더미를 나의 노년에게 전달을 하는데, 반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나를 인지하기로 했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사람이 희망을 잃는 것은 그 사람한테 진짜 희망이 없어서가 잃는 게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이고, 첫 번째가 희망을 품을 힘도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 그게 두렵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리면 그릴수록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 간극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타협하고 싶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게 되고, 이걸 회사 생활로 비유하면은, 회사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모습, 뭐 매출액 잘 나와가지고 다들 막 상여금을 뭐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로 막 받는 모습을 상상하면 당연히 좋지만, 현재 매출 지표를 보면은 초라하잖아. 그럼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통스럽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달콤한 미래는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잖아요. 전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다워져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휴식,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휴식해야 되는데 휴식을 안 해요. 뇌가 멍 때리고 그냥 턴오프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가만히 있어요. 제발 좀 쉬라고. 그럼 뭐 합니까? 뭔가 보고 있어요. 뭔가 보고 있는 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뇌가 계속 일하고 있잖아. 저게 뭐 하는 일인지.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이 DNA에 새겨진 방식으로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자극이 오고 뇌 속을 번잡하게 하고 계속 처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삶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고, 그걸 아예 꺼버려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지금 환자일 때는. 전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병 다 나으면 뭐 할 거야? 지금 빨리 일해야지. 지금 여기서 누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런 말을 어떤 놈이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런 말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미친놈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중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중환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여러분 쥐어짜내는 사람들 주변에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쥐어짜내면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이 왜 쥐어짰는지 아세요? 본인의 인생 때문일 수도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뭐 자기 동생 또는 뭐 형제들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뭐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다든지, 그럼 가불해서 받았으면 돈 다 빠져나오고 생활비 없잖아. 그럼 이제 투잡하거나 쓰리잡 하면서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또 대표들 중에는 이제 사업하다가 빚 생긴 사람들, 정말 정신적으로 보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충분히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사회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야, 사지 멀쩡한데 일해야지 마. 야,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아니까 몸은 쉬라고 말하지만은 정신이 쉬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이렇다고 해도 내 삶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어. 그게 정말 사람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삶에 희망이 없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시점에 마주한 고통들을 결국 이겨내면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빚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10억의 빚이 생겼다. 근데 열심히 일해서 그 10억을 갚았다고 해보자.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냥 몇 년 돈 한 푼 못 모으고 그냥 빚만 갚다가 나이만 먹은 사람이네 하고 스스로를 절망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10억의 빚을 갚아낸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 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를 더 쌓아나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쳐서 10억을 갚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한 1년에 2억씩은 번 사람이에요. 자기 생활하고 하면서도 2억씩을 갚은 사람인 거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회에서 그런 수준의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1년에 2억? 심지어 그게 빚이 있는 상황에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대단한 사람인데,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별거 아닌 놈처럼 보이고, 맨날 라면 먹고, 맨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 때문에 사회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그냥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뭐 생활에 나아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실체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고,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단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진단 안 해요. 여러분이 뭐 넌 나약해, 넌 지금 쉬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간접적으로밖에 얘기 못 합니다. 결국 쉬어야 하는 것도 내 결정이고, 그리고 그 쉼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내 결정이에요. 그래서 딴 거 없이 그냥 쉬세요. 삶이 고통스러우면 쉬어야 됩니다. 정말로 쉬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쉬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보통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꽤 높은 수준의 난이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백수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스스로를 낮출 필요 없어요. 왜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적 수준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삶의 무게를. 예를 들면 뭐 딸린 자식이 몇 명이 되고, 뭐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이고, 뭐 해결해야 될 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 부모님께 물려받은 DNA, 그리고 환경, 경험,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한테 좀 여유로워지라는 거야. 나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 쉬어야 돼. 나 좀 쉬어야 돼. 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너는 지금 고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 그거 갖고 찡찡대냐 라고 할 수 있어도,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이미 죽기 직전인데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럴 때만 그 말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자기 편을 좀 하라는 거지. 자기 편. 남들이 다, 모든 상황이 다 내 편이 아닐 때 회복을 위해서 그냥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내 편하고 스스로의 편하고 충분히 회복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회복된 사람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잠을 잘 자보잖아요. 잠을 잘 자면요, 누워있기가 싫어요. 찌뿌둥해요, 계속 누워있는 게. 잠을 잘 잔 사람들은 아침에 더 누워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수면 치료를 받고 나서 누워있기가 싫다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는 계속 누워있고 싶었어요. 좀 더 누워있고 싶었고 좀 더 눈 감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뒹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환자라서 그래요. 환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몸을 갖고 하니까 몸이 계속 요구하는 거죠. 좀 더 자야 됩니다, 주인님. 이것 좀 먹어야 됩니다, 주인님. 근데 이 몸의 요청은 다 개무시하고 있으니까 몸과 정신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생의 진짜 묘미는 그 낙인을 부술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낙인 찍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다 있어요. 다 생각한다고. 저 사람은 뭐 저 정도 뭐 하겠지. 뭐 저 사람은 돈 얼마쯤 벌겠지. 저 사람은 뭐 어느 정도 급이겠지. 급이지. 이게 다 낙인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 낙인을 막 부숴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에 들어갔지? 저 사람은 절대 저런 일을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냈지? 사람들이 의심해. 그리고 부정해요. 뭐 백을 썼겠지. 아니면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썼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만큼 통쾌한 게 없습니다. 인생의 묘미가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처음부터 끝까지 백날 첫날 이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기는 게임 따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간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지치거든요. 충분히 쉬면 됩니다. 충분히 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쟁취해내면 됩니다.